안녕하세요. 산후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상그룹 본사 50층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굵직한 테이블 끝에 앉은 장인호 회장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해 있었죠. 7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회색빛 눈동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경영기획팀에서 준비한 분기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비서의 목소리에 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젊은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유독 낯선 얼굴이 보였죠. 갓 2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하지만 다른 임원들과 달리 그녀의 손에는 발표 자료와 함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번에 경영기획팀에 합류한 정하윤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신입사원이 첫 회의부터 회장 앞에서 발표를 맡는 일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는 팀장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하윤이 대신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정하윤이라고? 인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묘하게 떨리는 듯한 음성이었죠. 수십 년간 한상그룹을 이끌며 숱한 고비를 넘긴 그가 한 신입사원의 이름에 동요하는 모습은 생경했습니다. 네, 정하윤입니다. 하윤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긴장감에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인호는 하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친숙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세요. 딱딱한 목소리와 달리 인호의 시선은 하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안정되어 있었지만 회장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분기 해외 시장 확장 전략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하윤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명확한 전략 제시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죠. 하지만 인호의 시선은 여전히 하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묘한 감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미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윤의 발표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회의실의 긴장감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서도 안도감이 묻어났죠. 하윤은 리모컨을 들어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지듯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윤이 황급히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열쇠고리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회의실에서는 꽤 크게 울렸죠. 얼굴이 붉어진 하윤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장인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하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임원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호는 리모컨을 집어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열쇠고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전히 손에 든 열쇠고리에 고정되어 있었죠. 오래된 인형 모양의 열쇠고리, 그리고
그 안에 끼워진 작은 흑백 사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인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의 작은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젊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구겨져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마치 불에 탄 듯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불에 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인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윤만이 그의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죠.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하윤의 목소리에 인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열쇠고리를 하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죠. 깊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감정이 실린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장인호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이 회의실에 없었으니까요. 임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윤 씨,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인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하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열쇠고리 어디서 구한 건가요? 열쇠고리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가족 같은 물건이라고 할까요? 하윤의 대답에 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 궁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인호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온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하세요. 비서에게 짧게 지시한 인호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먼 과거가 비춰졌습니다. 한상그룹 본사 빌딩이 아니라 소박했던 그의 첫 회사 사무실, 화려한 도시 풍경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웃던 가족의 모습. 인호는 천천히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붙은 큰 그림을 옆으로 밀자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6자리 숫자, 그의 딸 윤주의 생일이었죠. 철컥, 금고가 열리고 인호는 안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앨범과 흉터처럼 그을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너무나 아팠기에, 너무나 괴로웠기에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담긴 상자였죠. 앨범을 열자 대부분의 사진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화재가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흔적이었죠. 인호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사진의 다른 반쪽, 그의 옆에 있어야 할 누군가는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윤주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옆에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딸 윤주의 손이었죠. 그 손에는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윤의 열쇠고리에 달린 것과 똑같은 인형이었습니다. 인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4년 전 그가 사업에 몰두하던 어느 날 집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5살이던 딸 윤주는 실종되었죠. 경찰은 아이도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토록 작은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딸을 찾아 헤맸죠. 전국의 고아원을 돌았고 실종 아동센터에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윤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졌고 인정 많던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인호는 서둘러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하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해가 지고 사무실이 어둠에 잠길 무렵 인호의 책상 위에는 하윤에 관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 속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번득였습니다. 정하윤, 만 26살, 고아원 출신, 유아기의 화재로 기억상실, 당시 추정 나이 5살.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이가 맞았습니다. 윤주가 살아있다면 지금 29살이겠지만 출생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는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3살 차이는 충분히 가능한 오차였죠. 발견 당시 상태 경미한 화상 흔적, 기억상실, 이름 말하지 못함, 소지품 인형 모양 열쇠고리, 내부에 손상된 사진 보관. 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윤이 발견된 시기, 장소, 상황 모두 윤주가 실종된 그때와 일치했습니다. 인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주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혈액형 AB형, 그리고 하윤의 입사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액형 AB형, 희귀한 혈액형이 일치했습니다. 인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4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만약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그토록 오랜 시간 품어온 그리움이 허망하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인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하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4년 전 5살이던 윤주와 지금의 하윤, 외모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눈매와 미소는 분명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주가 실종된 후 그녀를 찾지 못한 채 1주년을 맞던 날 쓴 편지였습니다. 윤주야, 만약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사진이 증거가 될 거야. 내가 들고 있던 인형과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이것들만 있으면 돼. 아빠는 항상 너를 찾고 있어. 인호는 천천히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말하면 하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움? 혼란? 아니면 기쁨?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정하윤 씨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개인적인 면담이 필요합니다. 네, 회장님. 9시에 예약해 드릴까요? 아니, 11시가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세요. 인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을 보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비서의 연락을 받고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실수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발표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던 어조가 아니라 묘하게 부드러운 음색이었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회장실 안은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창가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하윤 씨. 인호가 손짓했습니다. 하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호는 찻잔을 하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어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장인호의 미소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윤은 더욱 당황했죠. 정하윤 씨는 어디서 자랐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윤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미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나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5살 때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저를 찾는 가족도 없었답니다. 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 열쇠고리, 어제 봤던 그 열쇠고리, 누가 준 건가요? 하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가방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작은 인형 모양의 열쇠고리, 그 안에는 반쪽짜리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에요. 제 보호소에서 처음 받은 거죠. 누가 준 건지는 몰라요.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열쇠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사진,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제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꿈이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죠. 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윤의 열쇠고리 속 사진과 똑같은 크기의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제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열쇠고리에서 사진을 꺼내 인호에게 건넸습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사진의 찢어진 부분을 맞췄습니다. 두 사진은 완벽히 이어졌습니다. 한 장의 온전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인호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지금 하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인형이 들려 있었죠.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윤주야.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하윤이에요. 하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질문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눈앞에서 풀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4년 전 내 딸 윤주가 실종되었어. 당시 화재가 있었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 하지만 윤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인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기억, 딸을 찾아 헤맨 나날들, 결국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모든 것을 하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혈액형, 나이, 발견된 시기와 장소, 모든 것이 윤주와 일치해. 그리고 이 사진과 인형은 결정적인 증거야. 하윤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윤의 질문에 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혼란을 이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인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좋습니다.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날 오후
인호와 하윤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윤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인호는 자신의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결코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매일 밤 열쇠고리 속 사진을 바라보며 잠들었고 인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추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적으로 부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치율은 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 역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했다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하윤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단어를 드디어 내뱉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인호는 망설임 없이 하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24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움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돌아와줘서 고마워, 윤주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상그룹 본사에서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장인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일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장인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후계자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찾고 또 찾던 제 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장인호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독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후계자 문제는 한상그룹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24년 전 화재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실종되었죠. 하지만 기적처럼 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인호는 하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제 딸 윤주, 지금의 이름으로는 정하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그녀는 한상그룹의 후계자로서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하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고아에서 사랑받는 딸로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호와 하윤은 조용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24년 전 불에 타 사라졌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기 직전 하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원래 이름이 윤주였군요. 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윤주였어. 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야. 정윤주. 하윤보다 훨씬 예쁜 이름인걸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열쇠고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 뒷면을 살펴보니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아빠랑 함께 찍은 첫 사진. 그리고 그 아래 하윤은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상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윤은 잠시 업무를 미루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상그룹의 공식 후계자로서 수많은 임무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끊이지 않았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버지 이노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잃어버린 24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노는 하윤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윤은 고아원에서의 생활, 학창시절, 취업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었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윤은 돌아보았습니다. 이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이노는 그녀 옆에 서서 함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회장님, 아니, 아버지의 딸이라니. 이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정말 돌아온 게 맞나 싶어. 24년 동안 꿈에서나 바라던 일이었으니까.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 불어왔습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상그룹의 후계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딸로 살고 싶어요.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노의 눈에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해. 회사는 그저 내가 만든 것일 뿐이야. 하지만 가족은 다르지. 가족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기대어 섰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없었지만 이 포근함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편안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추모일이죠? 이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어머니께 내가 돌아왔다고 말씀드려야지.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노는 아내의 묘 앞에 꽃을 놓았고 하윤은 처음 만나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고리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봄바람이 묘지 위로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노와 하윤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요? 이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누가 알겠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우리는 함께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니?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여전히 그들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 슬픔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기자들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노와 하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하윤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인형과 사진 한 장.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쇠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이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영원히.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한상그룹 본사 건물 앞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주의 꿈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첫날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곳이 한상그룹 회장의 딸 정아윤이 직접 오픈한 공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 카페의 수익금 전액이 고아원 지원 사업에 기부된다는 점이었죠. 하윤은 카페 구석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상그룹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주말과 오후 시간은 이 카페와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할애하고 있었죠. 윤주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화재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카페가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네. 문이 열리고 인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7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다만 예전의 냉정함은 온화한 부드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인호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 특별한 날이잖아. 준비는 다 됐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그녀가 아버지와 재회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날을 윤주의 날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희가 후원하는 5개 고아원 아이들이 전부 초대됐고 장학금 전달식도 준비했습니다. 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24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부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어땠는지 더 알고 싶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신이 안 서요. 인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져왔어. 내 어머니가 쓰던 일기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3살 때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라니 상상도 못했던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했어. 불에 살짝 그을렸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있어. 하윤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단정한 필체로 쓰인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윤주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소중한 우리 딸. 내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지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눈물이 하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과 인호는 나란히 앉아 일기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웃음이 나는 순간도 있었고 눈물이 흐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회복해 나가는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아, 이 부분. 내가 처음 걸었을 때야. 정확히 13달 때였지. 인호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작은 발자국 모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먹물에 윤주의 발을 담갔다가 종이에 찍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작네요. 하윤이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죠. 일기장을 넘기는 동안 하윤은 점점 더 선명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향기, 아버지의 품, 그리고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까지 조각조각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카페의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하윤과 인호는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하윤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노부인은 계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하윤 씨를 만나러 왔어요. 그 목소리에 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 회장님.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습니다. 윤주구나. 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박미자 선생님이야. 내가 다녔던 유치원 선생님이셨지. 미자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윤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치원 시절 윤주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단순한 그림이었죠. 이걸 주려고 왔어요. 윤주가 마지막으로 유치원에 오던 날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고 이름 붙였죠. 하윤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렬한 기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유치원 교실의 냄새, 크레파스를 쥐던 손의 감각, 그리고 선생님의 칭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억나요. 이 그림을 그렸던 날 아버지가 저녁에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었죠. 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재가 일어났죠. 미자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주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했죠. 지금의 모습을 보니 그때의 그 아이가 그대로 자란 것 같네요. 3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윤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생긴 셈이었죠. 다음 날 윤주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상그룹 직원들과 후원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운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 모두가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죠. 행사가 끝나고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새로운 글을 더했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죠.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계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오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절이 찾아오겠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